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의 나이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나이프 리뷰 신청을 해주셨던 나이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포르크니븐의 S1 나이프예요. S1 나이프는 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픽스 나이프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이 판매된 그런 아웃도어용 서바이벌 나이프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칼을 잘 만드는 나라를 생각할 때 뭐 독일, 뭐 일본 있지만 또 스웨덴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스웨덴이라면 또 북유럽의 그런 또 금속 가공, 또 고품질의 또 철광석이 나오는 또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브나 이제 볼보의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공업 생산 능력을 가진 그런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또 북유럽 하면은 북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나이프, 뭐 모라 나이프, 뭐 부시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좀 저렴한 나이프, 가성비 좋은 나이프를 찾으시는 분들 많이 찾고,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또 약간 스웨디시 나이프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 자료에 나와있지만은 약간 좀 스웨덴 북유럽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분들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들의 나이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포르크니븐 같은 경우는 이런 스웨덴이라던가 북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나이프들의 디자인은 솔직히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의 또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진 또 브랜드냐, 또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르크니븐의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또 미국 스타일의 뭐 트레일보이라던가 클레이포인트 형태의 그런 서바이벌 나이프, 아니면 스키너 나이프 이런 거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스웨덴을 뭐 대표할 만한 그런 전통적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건 좀 아닙니다. 특히 또 오늘 보여드릴 또 S1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그렇고요. 또 포르크니븐 S1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국내 그런 각종 부시크래프트 또 서바이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제 또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아주 쓰기는 아주 좋은 나이프예요. 그리고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이프를 구입할 때 쓰기 좋은 나이프보다는 보기 좋은 나이프, 개성 있는 나이프 좀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좀 구입한 지는 새 거를 구입하지 않았어요. 중고를 이제 쓰시던 분이 상태 좋은 중고를 구입해서 제가 조금 쓰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갈아내고 뭐 깎아내고 광내고 하는 건데, 좀 재밌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약간 좀 충격적인 이야기? 뭐냐면은 포르크니븐의 나이프가 이제 스웨덴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원산지는 이게 또 스웨덴은 아니에요. 예.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도 이제 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일본 세키에 있는 나이프를 잘 만드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아마 거기 업체에서 이제 OEM으로 생산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S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이 칼집이 카이덱스 플라스틱 칼집 버전과 이제 가죽 칼집 버전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가죽 칼집 버전이고요. 약간 검은색 가죽 칼집, 아주 고품질의 가죽 칼집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뭐 우리 생각하는 나일론 쉬섬 몰리라던가 무슨 뭐 그런 택티컬 사양은 아니고, 이제 스웨덴 푸코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웨덴 사진은 영상에 왔지만은 딱 칼집을 깊게 딱 넣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심플하고 튼튼한 그런 칼집 형태입니다. 옆에도 이제 링이 달려가지고 이제 허리에 루프에다가 허리띠를 연결을 해도 이제 칼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서 움직임에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런 칼집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달아놨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칼을 구입을 하고 나서 뭐 워낙 리뷰나 이런 건 해외 리뷰도 많이 있고 국내 리뷰도 많이 있어가지고 남다를 게 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포르크니븐 나이프는 좀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좀 심심한 나이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이런 형태의 칼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웃도어 서바이벌 나이프의 또 유틸리티 나이프의 가장 좀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 특성이나 이런 거는 뭐 그닥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두께도 딱 보시면 이거 갖다가 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초핑을 한다던가 무슨 뭐 나무를 이거 자체로 뭐 에너지를 실어가지고 쪼갠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제가 이제 나이프 토크라던가 그 나이프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칼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휴대하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즈, 그리고 이제 적당한 두께 한꽤 됩니다. 한 5mm, 6mm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도 이제 압출형 그런 그 고무 플라스틱 비슷한 건데 여기 또 이제 그 풀탱으로 아주 끝까지 그 꽉 차 있는, 이게 파손될 일이 별로 없는 튼튼한 그런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핸들 사이즈가 이렇게 또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뭐 손이 좀 작은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한테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어필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산마이, 보면 이제 또 그 샌드위치 구조의 칼날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제가 지금 칼날이 지금 영상에 잘 안 보이시죠? 약간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지금 반사가 심한데, 그 제가 이거 맨날 봤을 때 스크래치가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제가 좀 광을 많이 냈어요. 미러 피니싱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그 광이 아주 좀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막상 이제 조명과 사진으로 담으려니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사진으로 영상으로 잘 담길까 모르겠어요. 최대한 이렇게 좀 당겨 보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칼등을 보시면은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부착가 들리세요. 약간 이제 칼날 엣지 끝과 그 중간 면에 약간 단차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마 재질이 좀 다른 걸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있는 스틸은 이제 아마 뭐 보이시10 썼을 겁니다. 경도가 살짝 경도와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강도가 높은. 네, 하지만 녹이 조금 취약한 보이시10을 썼고, 이 외벽, 외 바깥쪽은 이제 또 습기나 이제 녹에 강한 이제 아마 좀 스테인레스 계열을 썼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이제 420 좀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처럼 표면에는 이제 연철을 썼고 안에는 심지는 강철을 써서 여러가지 충격이라던가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오염을 방지해주면서 중간 이제 직접 물체에 마찰되는 이 엣지는 최대한 손상 없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엣지는 말 그대로 그 커팅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전 개인적으로 산마이 스틸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그런 성능적 우위나 차이가 있는지를 뭐 이렇게 정밀하거나 그런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일본도에 대한 그런 또 그런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죠. 꼭 굳이 뭐 일체형 스틸을 써도 되지만은 꼭 그렇게 두 가지 스틸을 합쳐가지고 정성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제 풀플레이 그라인드는 아니고요. 베벨이 한 번, 이게 한 번 꺾이고, 이제 또 이제 그라인드가 이제 또 컴백스 그라인드예요. 컴백스 그라인드를 하시면 이제 칼의 그라인드 방식이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살짝 이제 볼록한 칼날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지금 구별이 되세요? 약간 이게 볼록하게 서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칼날의 여러 그 바토닝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약간 이제 접촉면에 비해서 그 칼날이 굵기 때문에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무슨 뭐 몇 번 소개시켜드린 뭐 할로우 그라인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더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팩토리 그라인드로 나왔을 때는 이게 잘 갈려 있어서 이게 좀 잘 뭐 커팅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나중에 샤프닝을 할 때 조금 좀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앵글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그라인드를 하면은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나이프 샤프닝의 방법인데, 컴백스 그라인드를 뭐 사포를 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기존의 나이프 샤프닝 방법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좀 어렵거나 좀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이 제품은 이제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 세키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뭐 대만이라던가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고품질 나이프 OEM의 이제 메카 중에 하나인데, 그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되게 일본의
그런 나이프 OEM을 많이 하던 그런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또 그 기업에도 아들이 뭐 집안에 가업을 잊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최근에 보시면은 뭐 콜드스틸 같은 경우도 메이드 인 재팬의 그런 OEM 하다가 이게 되게 대만을 많이 넘어간 이유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좀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냥 아들이 그냥 가업을 받기 싫어서 그냥 뭐 안 만들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을살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또 여기를 떠나서 다른 이제 업체를 찾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콜드스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스파이더컷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몇 가지는 이제 계속 메이드 인 재팬 OEM을 유지하지만은 대만으로 많이 건너가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네요. 좀 놀랐어요. 아,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냥 열심히 할 텐데. 이제 간단하게 뭐 스펙을 보자면은 이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워요. 보시면. 그래서 캘리퍼인데 이제 두께를 먼저 재볼게요. 모니어 캘리퍼스로 두께를 한번 재보면은 5mm입니다. 5.9mm, 4.9mm까지 대략 5mm 정도 되고요. 칼날 길이는 이제 가장 많은 일반적인 이런 미드 사이즈 나이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사이즈가 이제 13cm 정도 되네요. 13cm 이 정도 되고, 전체 길이는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25c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무게는 얼마 될까? 칼날 무게는 190g. 그 다음에 카드까지 포함하면은 또 170g 정도 됩니다. 그냥 뭐 스탠다드한 가지고 다니기 좋은 이 정도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데 뭐 부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꼭 이런 미드 사이즈 칼을 갖다가 굳이 꼭 초핑 하려고 좀 그러시는 거를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일단 나무를 베거나 분명히 이 칼이 서바이벌 라이프의 S1이 서바이벌 라이프의 S1이긴 하지만은 꼭 굳이 뭐 그렇다고 서바이벌을 하는데 뭐 우드크래프트라던가 여러 가지 우드 작업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런 우드 작업이긴 하지만은 굳이 꼭 이거 갖다가 뭐 생나무를 베던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웃도어 활동을 많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불을 피워야 한다던가 뭐 그럴 때 뭐 약간 쉘터를 만든다 그런 거 할 때는 뭐 이제 물가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산 속을 가보면 이제 죽은 나무들이나 쓰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 할 때는 굳이 뭐 초핑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바토닝이를 이용해서 그 나무를 이제 좀 잘라내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 뭐 칼 갖다가 뭐 계속 초핑해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쪼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에너지 낭비예요. 훨씬 정말 생존을 위한 상황에서 체력이 더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가끔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프는 국내에서 가격대가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은 거의 한 18만원? 20만원은 안 되지만 10만원 후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나이프가 나온 지도 꽤 돼서 이 나이프를 대체할 만한 뭐 여러 가지 뭐 나이프들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콜드스틸, SRK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비슷한 형태, 비슷한 사이즈고 또 스틸도 이제 탄마이 스틸이에요. 아마 지금 요즘에는 요즘에는 아마 대만에서 나온 것 같은데 SRK도 일본 OEM 제품이 있고 산마이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데 보면 가격이 좀 훨씬 저렴하고, 또 이제 부시크래프트와 또 서바이벌의 또 열풍으로 인해서 또 비슷한 형태지만은 또 훨씬 또 가격이 또 저렴한 그런 몇몇 나이프들이기 때문에 꼭 이제 실속파 분들에게는 좀 이제 좀 더 저렴한 비슷한 형태의 그 나이프를 이제 추천해 드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생긴 건 좀 썰렁하고 심심해도 나름 그래도 서바이벌 아웃도어 업계에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또 인기 품목이라 할 수 있는 튼튼한 프로크딘 부대 S1 나이프를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S1 나이프를 쓰시는 거를 또 권해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S1 나이프라던가 부시크래프트 나이프가 부시크래프트용 나이프가 이게 중고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만약에 나이프를 정말 나가서 정말 쓸 일이 있어가지고 아웃도어에 나가서 많이 쓰면은 좋은데 또 막상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아이러니하지만은 나이프를 나가서 쓸 일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웃도어 환경에서는 나이프를 쓸 일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면 캠핑을 가도 정말 장작들 뭐 다 구입해서 갈 수 있고, 또 버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또 편리하고 조그맣게 나오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뭐 진짜 와일드 캠핑을 즐기신다거나 뭐 오지 캠핑을 즐기신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고 그런 용 도구일 수 있겠지만은 약간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막상 구입하셔서 뭐 그냥 집에서만 모셔주시기에는 조금 좀 심심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스웨덴의 그 유명한 명품? 스웨덴의 유명 또 아웃도어 서바이벌 라이프 폴크니븐의 S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또 더욱 재밌고 신기한 나이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택티컬 포토 채널 나이프 리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